안녕하세요. 오늘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물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생명체의 유기적 구성, 그러니까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또 조직이 뭐 동물 같은 경우는 기관을 이루고,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를 이루고, 기관계가 모여서 개체를 이루고, 식물 같은 경우는 조직이 모여서 조직계를 이루고, 조직계가 모여서 기관을 이루고, 기관이 모여서 개체를 이루는 그런 이제 식물과 동물의 다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이 세포를 이루는 것은 여러 가지 물질로 되어 있죠. 자, 이 물질들이 어떤 물질인가? 요거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핵심 개념은요.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핵산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이런 것도 아마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중학교 때 가정 시간에도 우리가 먹는 영양소들 이름이라서 굉장히 친숙하죠. 이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 가지 물질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자기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교과서에는 요거를 그 음악이 화음을 이루는 걸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각각의 악기가 다른 소리를 내는데 하나의 악기만 연주했을 때는 특히 제 바이올린 소리를 뭐 바이올린 독주하는 것 연주를 잘하는 걸 듣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바이올린 혼자서 키면 뭐 그렇게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굉장히 그 여러 악기들이 모여서 하나의 이제 화음을 내고 하면은 굉장히 아름답다는 느낌이 많이 들죠. 이 물질도 그래요. 이 물질도 물질이 하나 뭐 단백질이라든가 단백질 하나 있으면 뭐 크게 그게 뭐 어떤 역할을 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알 수가 없는데 이 단백질과 물 그리고 뭐 지질 탄수화물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생명체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명체를 이루면 이 생명체가 진화를 하고 그 인간으로 진화를 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인간이 자연을 바꾸고 그렇죠? 거기다 우주 왕복선까지 쏘고 이런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걸 과학에서는 창발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창발성. 창발성. 자, 이런 어, 여러 구성 물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포를 쪼개면은 여러 가지 물질을 분리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물질을 합친다고 해서 다시 세포가 안 되거든요. 이 생명과학에서 생물에서 창발성이라는 건 굉장히 신비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어, 창발성 때문에 우리가 물질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세포를 이루는 물질을 안다고 해서 세포의 기능을 모두 다 이해했다고는 절대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3이나 뭐 생물에서는 창발성 때문에 한 1 더하기 1은 1000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물질을 알면은 이 1000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2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어떤 물질도 있는가 그리고 그 물질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 간단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물체는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을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과 탄소화합물로 이루어져 있다. 자, 물은 H2O, 그쵸? H2O고요. 탄소화합물은 탄소를 포함한 화학물질들을 우리가 탄소화합물이라고 하죠. 이 탄소화합물 하면은 우리가 간단하게 단백질, 그쵸? 아까 얘기했던 단백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쵸?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아이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핵산. 요런 것들 우리가 탄수화물이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수화물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요게 이제 물에 녹아 있는 것.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미량의 뭐 무기염류라든가 뭐 비타민이라 뭐 무기염류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가장 크게는 물과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제 얼굴이 조금 가리니까 얼굴을 좀 치워볼게요. 자, 얼굴을 조금 이제 치우고 이 정도로 하면 좋겠네요. 자, 이 물은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는 성분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물질입니다. 사람 같은 경우 약 3분의 2, 66% 정도 차지한다고 그러죠. 뭐 바닷속에 사는 어떤 생물은 뭐 몸의 99%가 물인 애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로 사람이기 때문에 한 3분의 2,
66% 정도가 물로 돼 있죠. 뭐 그러니까 한 70kg 정도의 성인 남자라고 한다면은 몸에 한 42kg은 물로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몸이 대부분 물로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물로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 물이 하는 역할은 어떤 거냐? 체온 유지, 체온 유지 및 조절을 돕니다. 일단 물은 비열이 굉장히 커서요. 어, 온도가 변화가 크지 않습니다. 물의 온도를 높이려고 할 때도 많은 에너지가 들고, 물을 식히려고 해도 잘 식지가 않습니다. 많은 에너지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온도가 잘 변하지 않죠. 온도가 잘 변하지 않으니까 그 일정 온도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 또 얘가 이 물이 증발할 때 기화열이라는 걸 주변에서 뺏어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땀을 흘리면 몸이 금방 식어요. 음. 사실 이렇게 몸에 체온을 올리는 거는 막 이게 몸에 막 물질대사 호흡 같은 걸 해서 막 멸을 생산해서 체온을 올리면 되는데, 체온을 식히는 거는 이게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특히 날씨가 더운데 체온을 식히려면은. 근데 이 땀을 흘리면은 요 물이 증발하면서 몸이 굉장히 빨리 식습니다. 여러분들 운동선수들도 보면은 막 뛰고 나서 막 땀 뻘뻘 흘리는데도 막 이 잠바 같은 거 걸치고 있잖아요. 그 벤치에 그 퇴장에 뭐야 그 선수 교체로 들어갔을 때 그게 왜 그래요? 몸이 땀을 흘렸으니까 몸이 빨리 식기 때문에 그 점퍼를 입어서 보온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 외에도 뭐 물은 여러 가지 물질을 녹여서 우리 몸에 물질 대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마당을 마련해 준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탄수화물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탄소를 포함한 화물. 그래서 탄수화물, 지방, 지질, 단백질, 핵산. 그러니까 탄단지에다가 여러분 핵산은 우리가 뭐예요? DNA와 RNA죠. 이런 것들을 탄수화물인데요. 그래서 이 물과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다음에 배울 내용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 뭐예요?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이 탄수화물은 사실 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무기물이라고 하죠. 물이라고 하는 거는 자, 물이라고 하는 건 무기물이라고 해요. 무기물. 물은 무기물이라 그래요. 그렇죠? 무기물이라고 해서 그 환경에도 자연 상태에도 많은 물질을 물이라고 합니다. 물은 그 사실 생명체가 없는 별의 행성이나 별의 우주 공간에도 물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물은 어디에나 잘 존재하고 꼭 생명체 안에만 존재하는 거 아니죠. 그런 물질들 우리가 무기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탄수화물을 우리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핵산 이런 거를 우리가 유기물이라 그러죠. 요거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들을 우리가 유기물이라 그래요. 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무기물은 사실 물은 뭐 우주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굳이 생명과학 시간에 배울 필요가 없는 거죠. 물의 특징 화학 시간에도 많이 배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생명과학 시간이니까 생명과학에서 배우는 거는 주로 탄수화물, 주로 유기물에 대해서 배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탄수화물부터 보도록 하죠. 탄수화물은 일단 뜸부터 보도록 하죠. 탄수화물은 탄이 무슨 뜻일까요? 탄이 바로 그렇습니다. 탄소입니다. 탄소. 탄소. 자, 여기 수 뭘까요? 수는 수소? 여기서는 이 수가 수소가 아니라요. 물 숫자입니다. 물 숫자.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탄소와 물이 화합해서 화학적으로 물 H2O가 화학적에서 합쳐진 만들어진 화합물을 우리가 탄수화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잘못된 개념이에요. 이거 사실 아니에요. 사실 이게 아닌데 탄소와 물의 화합물이 아닌데 근데 탄소와 물이 화합물 했다고 해놓으면 되게 편해요. 자, 왜 그러냐? 여기 보면은 그 6탄당, 5탄당 이런 얘기 나오는데 6탄당은 탄소가 6개짜리 탄수화물이고요. 5탄당은 탄소가 5개짜리 탄수화물이에요. 자, 6탄당 화학식 어떻게 되냐? 탄소가 6개니까 탄소와 물이 결합한 여기다가 곱하기 6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 이렇게 되죠. 자, 요게 6탄당, 즉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의 화학식입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게 이름이 잘못 지었긴 하지만 왜 이게 잘못 지었냐면요. 이 탄수화물이 광합성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식물의 광합성으로 만들어지는데 옛날에는 이산화탄소에서 탄소가 떨어져 나오고 그리고 물이 이 탄소에다 물이 합쳐져 갖고 탄수화물이 된다. 그래서 탄소와 물의 화합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 뭐야 이산화탄소에서 뭐야 그 탄소가 딱 떨어져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그 광합성이 일어난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지금은. 틀린 말이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탄수화물 화학식 쉽게 알 수가 있잖아요. 자, 오탄당은 어떻게 될까요? 오탄당은 그렇죠. 음, 오탄당은 여기다가 5 곱하면 돼요. 5 곱하면 오탄당 화학식 나와요. 오탄당 어떻게 되겠어요? C5H10O5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탄소와 물의 화합물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런 이제 가장 간단한 탄수화물을 우리가 단당류라고 합니다. 단당류는 여기 보시면 오탄당, 육탄당하고 오탄당이 있습니다. 육탄당은 주로 에너지원으로 쓰이고요. 우리 뭐 에너지원인데 이게 주된 에너지입니다. 주된 에너지원. 탄수화물의 역할은요. 우리 주 에너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오탄당은 리보스, 디옥시리보스, 바로 DNA, RNA, 핵산의 구성 성분이죠. 자, 어쨌든 요 단당류는요, 이름을 알아두시면 좋은데, 육탄당 이름, 뭐, 오탄당은 이게 우리가 핵산 배울 때도 나올 거니까, 우리가 육탄당 이름 좀 세 가지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포도당, 포도에 많이 들어있겠죠? 과당, 과일에 많이 들어있겠죠? 갈락토스, 치토스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네. 그냥 갈락토스는 그냥 갈락토스죠. 자, 이렇게, 포당, 과당, 갈락토스, 요게 단당류의 대표적인 세 가지입니다. 자, 이 단당류가 가장 간단한 탄수화물이고요. 이 단당류 두 개가 합쳐지면 우리가 이당류가 됩니다. 단당 두 개 합쳐지면 이당류가 되고, 단당류가 여러 개가 합쳐지면 다당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당류, 단당류 두 개가 합쳐진 거고, 자, 이게 아까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포도당은 다 기본으로 깔고, 포도당 합쳐지면 엿당, 포도당, 갈락토스 합쳐지면 젖당, 포도당, 과당 합쳐지면 설탕 이렇게 됩니다. 자, 엿당은 뭐 엿에 많이 들어있겠고, 젖당은 젖에 많이 들어있겠죠. 젖, 소젖, 우유 이런 데 이제 많이 들어있는 당이 바로 젖당입니다. 잘 알겠죠?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시합을 하다가 졌을 때도 내가 젖당 이런 게 되나요? 자, 음. 자, 이당류를 형성할 때는요, 단당류 두 개 합쳐지는데요. 이때 물이 한 분자 빠져나옵니다. 물이 한 분자가 빠져나오면서 이렇게 결합하는데 요거를 우리가 글리코사이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당류와 단당류 사이에 물이 하나 빠지면서 결합하는 글리코사이드 결합. 자, 여러분들 물이 하나 빠지면서 결합하는 거를 통칭해서 뭐라 그러죠? 그렇죠. 탈수, 물이 빠진다 그래서 탈수. 그렇죠? 물이 빠져. 그래서 물이 빠져나오면서 두 단위체가 합쳐진다 그래서 우리가 탈수 축합이라고 하죠. 그렇죠? 요 이당류가 합쳐지는 과정도 우리가 탈수 축합 과정입니다. 자, 다당류죠. 자, 요거는 수백 또는 수천 개의 단당류가 결합한 거고요. 이게 크게 보면은 이렇게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녹말은 이제 식물성 다당류고요. 식물이 그 영양분을 저장할 때 사용되죠. 그래서 우리가 식물 먹을 때 녹말을 섭취하는 거죠. 그래서 감자나 뭐 쌀이나 이런 거, 밥이나 이런 거 먹으면 녹말을 섭취하는 거죠. 자, 글리코젠은 이게 동물성 다당류입니다. 동물도 이제 다당류로 그 영양소를 저장해야 되는데요. 근데 왜 단당류나 이당류로 저장 안 하고 다당류로 저장하느냐? 다당류가 크기가 커서 세포막을 잘 통과를 못해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에너지로 분해하려면은 다당류는 한번 분해를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에너지원,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세포 안에 잘 남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당류로 하고요. 또 이제 다당류 같은 경우는 그 뭐 미생물 우리 몸을 노리는 미생물 중에 다당류를 분해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지키기도 좋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저장하는 녹말과 글리코젠 저장하는 역할이고요. 자, 셀룰로스는 좀 역할이 다릅니다. 셀룰로스는 바로 식물의 세포벽을 구성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식물의 세포벽을 지지하는 우리가 식이섬유라고 하는 게 바로 셀룰로스가 되겠죠. 자, 다음으로 지질입니다. 자, 지질은 기름이죠. 기름은 여러분 물에 잘 녹나요? 그렇죠. 물에 잘 안 녹죠. 물에 잘 안 녹기 때문에 우리가 유기용매에 잘 녹는다 그러죠. 유기용매는 뭐야? 알코올 뭐 이런 알코올이라든가 뭐 톨루엔 뭐 이런 아세톤 이런 것들 있죠. 유기물로 된 유기물 뭐였어요? 아까
그쵸? 생명을 구성하는 물질. 근데 생명을 구성하는 물질이라기보다는 그런 애들은 이제 탄소를 포함한 애들을 이제 원래 유기물에 대한 정의가 탄소를 포함한 물질이잖아요. 그죠? 탄소를 포함한 그런 유기물로 된 액체 물질에 잘 녹는, 그래서 그런 걸 유기용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에 이제 물의 지질은 잘 녹습니다. 왜냐면 물은 극성을 띠기 때문에 이 극성을 띈 물질을 좋아하는데 지질은 극성이 약해요. 그래서 물하고 잘 못 섞이고 극성을 잘 띠지 않는 유기용매에 잘 녹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근데 이게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고 딱 말할 수가 없는 게 지질의 종류에 따라서 기능이 좀 달라요. 이거는 지질 종류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워. 자, 성분이나 구조에 따라서 어떻게 하냐?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어. 자, 중성지방이 우리가 아는 그 지방이요. 뭐 여러분들 뭐 그 튀김 먹을 때 쓰는 그 콩기름, 뭐 카놀라유, 참기름, 돼지기름, 이런 것들이 소기름, 뭐 생선기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중성지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구성되고 있고요. 그래서 글리세롤 한 분자에 지방 3개가 결합해서 우리가 트라이글리세리드라고 하는데요. 요게 이제 중성지방입니다. 이렇게 요게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거죠.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요게 또 뭐 기름이 또 그 열 전도율이 낮잖아요. 그래서 피하 지방이 있으면은 이런 체온을 보호하는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극지방에 사는 추운 데 사는 생물들은 이렇게 두꺼운 지방층을 가지고 있죠. 자, 인지질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입니다. 세포막, 그렇죠? 세포막 이렇게 어떻게 돼 있어요? 인지 머리 대가리에다가 이렇게. 그래서 머리는 물하고 친한 친수성으로 돼 있고요. 다리는 물을 싫어하는 소수성, 그렇죠? 물과 친한 부분과 물과 안 친한 부분 두 개를 동시에 가진 인지질, 세포막의 구성 성분입니다. 자, 스테로이드인데요. 이 네 개의 고리가 연결된 구조, 요거 잘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개의 고리가 연결된 구조. 요거 좀 설명해야 되는데 네 개의 고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육각형 고리 이렇게 하나, 둘, 셋, 그리고 제가 잘못 그렸습니다. 잠시만요. 자, 둘, 셋, 육각형 3개에다가 오각형 하나. 아무래도 컴퓨터로 그리다 보니까 조금 안 좋은데요. 자, 요런 구조를 가진 거를 우리가 스테로이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야? 이 그림이 뭐야? 뭐 이렇게 그렸어? 자, 이게 그림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화학자들이 그 화학 구조식을 쓰는데 보통 이렇게 이 탄소가 4개까지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탄소가 뭐 이렇게 고리를 4개까지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탄소가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구조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뭐 육각형 고리 구조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자, 요게 이제 벤젠이라고 하는 물질이 벤젠골이에요. 자, 요거 이렇게 화학자들은 요 탄소가 고리 구조를 가지고 있거나 특히 이제 이 탄소 화합물인 유기물들은 이 분자 구조 탄소가 이 결합 부위가 많다 보니까 분자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들어가 있는 원자도 많고. 그러니까 굳이 이걸 다 써야 되냐 내가. 그래서 요렇게 육각형 고리는 그냥 이렇게 하자. 이렇게 표시하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린 거는 여러분들 이게 뭐야 하는데 요 꼭지점에 뭐 탄소나 뭐 산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화학자들은 이걸 잘 아니까 이걸 생략해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탄소, 뭐 산소, 질소는 안 들어가죠. 뭐 요거는 이 지방이니까 지방은 탄소, 수, 산소 알고 계시죠? 탄소, 수, 산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육각형 고리 구조, 육각형 고리 3개하고 오각형 고리 하나, 그래 4개 고리 구조를 연결된 이런 분자 모양을 가진 거를 우리가 스테로이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스테로이드가 하나의 단수형 고유명사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지칭하는 거죠. 여러 가지 종류의 물질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차이라면 여기에 뭐 이렇게 수소 하나가 이렇게 붙을 수도 있지만 어떤 애들은 이 수소 하나 붙는 게 아니라
그쵸? 음, 어디 갔어? 음, 음, 음. 자, 여기 수산화 붙는 게 아니라 여기 뭐 OH가 붙을 수가 있고 뭐 이것도 아니면은 뭐 여기 CH3 뭐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 그쵸? 요게 그 물질마다 이게 다른 게 요 그 전체적인 골격은 이렇게 네 개 고리 구조로 돼 있고요. 이 주 가지에 달린 거는 이게 좀 바뀔 수가 있어요. 가지에 달린 건 좀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가 여러 가지로 여러 물질로 나올 수가 있다. 대표적인 예가 콜레스테롤이죠. 어, 콜레스테롤인데 이 콜레스테롤은 요 인지질과 함께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콜레스테롤 하면 되게 나쁜 거, 몸에 나쁜 거 막 이렇게 할 텐데 사실은 세포막에 꼭 필요한 물질이에요. 세포가 없으면 안 되는. 우리가 적당량 먹어줘야 되는데 너무 많이 먹으면 이게 혈관을 막는 동맥경화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어. 자, 그리고 스테로이드는 이제 스테로이드가 우리 몸에 어떻게 쓰이냐? 이렇게 콜레스테롤처럼 우리 몸의 세포막 구성성분으로 쓰이고요. 또 이게 호르몬의 성분을 쓰입니다. 호르몬 재료를 쓰입니다. 특히 어떤 호르몬이면 성호르몬, 그렇죠? 성호르몬 그리고 부신거칠 호르몬 이런 곳에 쓰입니다. 여러분 성호르몬 한번 이름 아세요? 성호르몬? 남성 호르몬 이름이 뭐예요? 테스토스테론이죠. 그렇죠? 테스토스테론, 그렇죠? 자, 얘가 스테론이라는 걸 이름에다가 밝혀놨어요. 자, 뭐냐? 여기 스테론이라고 들어있죠. 스테로이드. 그쵸?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는 얘기죠. 콜레스테롤도 마찬가지죠. 스테로이드. 그쵸? 요 스테롤이 스테로이드라는 얘기예요. 부신거치 호르몬은 이름 뭔지 알아요? 부신거치 호르몬은 뭐 코티솔이라고도 하고 뭐 이런 건데 요 뭐 부신거치 호르몬을 코르티코이드라고도 해요. 코르티코이드 이름이 좀 여러 가지예요. 코이드 오이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오이드 스테로이드의 오이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름에 스테로이드라는 말을 집어넣어놨습니다. 스테로이드는 우리 몸의 호르몬이라든가 콜레스테롤, 세포막의 구성성분 등으로 이제 쓰이고 있죠. 이렇게 여기서 그래서 앞에서 요 그 지질이 역할이 이제 에너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에너지원은 요 주로 중성 지방에 해당되는 얘기고요. 인지질하고 스테로이드는 좀 그 역할이 다르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단백질. 단백질 보도록 하죠. 이 단백질이 아무래도 생명 현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중요성 때문에 이제 나중에 나온 것 같아요. 음. 자, 단백질. 일단 단백질은 기본 단위가 있죠. 기본 단위가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습니다. 아미노산. 그리고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다.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된 화합물입니다. 자, 단백질은 이 아미노산의 수, 종류, 서열에 따라 구조가 달라져 서로 다른 종류의 단백질이 된다. 자, 일단 넘어가서 좀 보도록 하죠. 자, 일단 펩타이드 결합이 무엇인가? 펩타이드 결합. 자, 일단은 우리가 단백질의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이요. 근데 아미노산이 몇 가지인지 아세요? 아미노산은 20가지죠. 20가지죠. 자, 근데 20가지라면은 20가지 아미노산이라면 아미노산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20가지로 나뉘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그게 어떻게 되냐? 자, 아미노산은요. 가운데 탄소 하나, 탄소가 4개까지 결합할 수 있죠. 탄소 하나. 여기에 아미노기. 그렇죠? 여기에 카복실기. 여기에 수소. 그리고 여기에 알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아래쪽 여기 아미노기랑 카복실기랑 요 수소 여기 아래쪽은 다 똑같아요. 아미노산들이 다 똑같습니다. 여기가 요런 화학식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아미노산이라고 해요. 아미노산. 왜 아미노산이 있어요? 아미노기가 있고 카복실기가 있는데 카복실기가 산성이거든요. 그래서 아미노산입니다. 그리고 아미노산 하니까 여러분들 아미노산이니까 산 무슨 백두산하고 비슷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겠지만은 그 산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아미노산 산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 카복실기는 산성인데요. 아미노기가 염기성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수소이온 딱 내보내면 여기가 수소이온을 딱 빨아들여요. 그래서 얘가 뭐 산성이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여기 알기에 따라서 이 산성일 수도 있고 염기성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요 공통점이 있고요. 차이점이 있다 그랬죠. 차이점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차이점은 여기 R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 차이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R이라고 표시되는데 이 수소 이렇게 딱 하나 있으면 가장 간단한 아미노산은 글라이신입니다. 글라이신. R인데 여기에 또 이제 여기에 이렇게 이게 여기에 CH3가 붙어 있으면은 요거를 알라닌이라고 합니다. 알라닌. 이렇게 여기 제 차이로 나머지 여기는 똑같고 아래쪽은 똑같고 요 R 부분이 아래 위가 없죠 사실은. 이게 뒤집어지면 아래 위가 바뀌는 거니까 아래는 없는데 그림에서 아래쪽이 같으면 우리가 아미노산이라고 하고요. 위에 그 R이라고 표시된 부분 요 부분이 다르면은 요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20가지가 나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한쪽 아미노기와 다른 쪽의 카복실기에서 물이 하나 빠져나오면서 이것도 역시 아까 뭐라 그랬죠? 물이 빠져나오면서 결합하는 것, 탈수 축합, 그렇죠? 자, 그렇게 결합하는 거를 우리가 카복실기와 아미노기 사이에서 일어나는 탈수 축합 반응을 우리가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아미노산이 쭉 이어지면서 단백질이 형성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단백질이 그럼 이렇게 길다란 줄넘기 줄 모양으로 길게만 연결되는 거냐? 자, 길게만 연결되는 게 아니가요. 얘들이 서로 그 그러니까 여기 추가적인 부분, 아미노의 추가적인 부분이 성질이 각각 달라요. 성질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 쭉뭐 쭉뭐 이렇게 줄 모양 병풍이라 그러는데 병풍 구조라 하는데 병풍 모양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여기 또 나선 모양으로 쭉쭉쭉 감기기도 해요. 자, 이렇게 펩타이드 결합으로 아미노산이 쭉 이어지면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긴 모양인데 긴 모양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얘가 알기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애들이 있고 서로 밀어내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얘들이 서로 접히게 됩니다. 접히게 됩니다. 이 접히면서 입체적인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입체적인 모양을 가지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아미노산의 종류가 몇 가지라 그랬어요? 아미노산 종류가 20가지라 그랬죠? 자, 근데 20가지인데 그러면 여기에 첫 번째 아미노산은 20가지 들어갈 수 있고 두 번째로 20가지 들어갈 수 있고 세 번째 20가지 중에 하나 들어가고 여기 20가지 하나 들어가고 20가지 중에 하나 20가지 중에 하나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게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20가지 중에 이렇게 2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예요. 뭐 3학년 학생들은 다 경우의 수 배웠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아미노산이 어떤 거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팍팍팍 바뀌는 거예요. 단백질의 종류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단백질의 종류가 바뀌면요. 그러니까 여기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종류가 바뀌면요. 종류와 개수가 바뀌면은 어떻게 되냐? 이 입체 구조가 바뀝니다. 입체 구조. 입체 구조가 바뀝니다. 자, 입체 구조가 바뀌면 어떻게 되냐? 기능이 바뀌어 버려요. 생긴 게 그 기능을 말해줍니다. 생긴 게 그 기능을 말해줍니다.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컵이라고 하면은 컵이 있는데 컵 같은 경우는 이 컵이 이렇게 컵 안에가 움푹 들어간 모양으로 생겨서 뭔가를 담기 위한 모양인 거죠. 그렇죠? 예를 들었으면 이런 건데 그리고 뭐 제가 들어간 지금 여기 필기를 위해 쓰는 요 펜 마우스 펜 마우스는 이렇게 펜 모양으로 쓴 건 이렇게 길다란 모양으로 생긴 건 잡기가 좋은 거죠. 잡고 쓰라고 쓰인 거죠. 이렇게 모양이 기능을 나타낸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미노산이 20가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구성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단백질이라는 아미노산의 종류와 개수가 바뀌면은 그 구조가 바뀌게 되고요. 이 구조가 바뀌면 기능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백질이 굉장히 일단 다양하고요. 그리고 구조가 다양함으로써 나는 다양한 기능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우리 몸에 얼마나 많은 그 물질 대사나 그런 기능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을 하기 굉장히 적합한 물질이 바로 단백질한 거죠. 왜냐? 단백질은 다양한 구조를 가지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단백질은 일단 단백질 입체 구조가 기능이기 때문에 입체 구조에 영향을 주는 거는 기능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입체 구조에 영향을 주는 기능에 주는 영향을 줍니다. 즉 온도, pH 같은 것들이 입체 구조에 영향을 주는데요. 입체 구조가 바로 기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온도와 pH는 바로 기능에 영향을 준 단백질 기능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거우면은 그리고 특히 단백질 같은 경우 열 변성이 되면 다시 되돌아오지가 않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단백질 기능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열이 나서 이제 열이 나면 그 죽을 수도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단백질 변성 현상 때문이죠. 그리고 pH 같은 뭐 산과 염기 같은데 또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단백질은. 자, 그 단백질은 방금 얘기했던 대로 굉장히 다양한 구조를 가지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아주 다양한 기능을 할 수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호르몬, 효소, 항체 다 시작이 뭐예요? 히읗이에요, 히읗. 히읗, 쓰리 히읗, 그쵸? 쓰리 히읗. 효소, 호르몬, 항체 요게 대표적인 겁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뭐 되게 많이 하죠. 자, 효소 어디 필요해요? 물질 대사하는데 꼭 필요하죠. 그렇죠? 호르몬은 뭐 우리 몸의 세포에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뭐 물질 대사를 해라, 혈당량을 높여라, 혈당량을 낮춰라 이런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물질 대사 조절 같은 것도 하고요. 정보 교환, 뭐 정보 교환 어떤 게 있어요? 호르몬이 이제 어떤 정보를 보내는 거 통로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단백질로 되고요. 방어작용, 항체, 그렇죠? 항체 방어작용 같은 거 하고. 그리고 뭐 몸을 구성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생물을 구성하는 유기물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기능을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두 가지로 나누면 뭐로 나누면 우리가 생리기능 조절 기능하고요. 우리가 몸을 구성하는 기능, 몰이 아니라 몸을 구성하는 기능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몸 생리기능 조절하는 기능이 없어요.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생리기능 조절하는 기능이 없고 그래서 근데 몸을 사실 구성하는 것도 되게 비율이 낮아. 사람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이 몸을 그렇게 많이 구성하진 않아. 근데 생리기능 조절이 없기 때문에 그냥 몸만 구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지질 같은 경우 어때요? 지질 같은 경우는 스테로이드가 호르몬 역할을 하죠. 생리 기능을 조절하죠. 그리고 인지질이나 콜레스테롤이 그 세포마의 구성 성분이 되죠. 그렇죠. 몸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둘 다 되는 거죠. 자, 단백질도 마찬가지죠. 단백질도 효소, 호르몬, 항체 같은 것들이 생리 기능 조절하는 기능을 하고요. 또 우리가 근육, 뼈, 힘줄 등 피부, 몸을 구성하는 기능 이런 걸 합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거는 탄수화물이 좀 특징적이죠. 생리 기능 조절 기능이 없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핵산입니다. 핵산은 DNA와 RNA 두 가지로 나뉘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여기서 뉴클레오타이드 기본 단위가 뭐예요? 자, 단백질의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이고요.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는 단당류가 되겠죠. 그렇죠? 뭐 지질은 뭐 특별히 기본 단위라고 할 만한 게 없고 왜냐면 종류가 좀 다양하니까. 그렇죠? 핵산의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자,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당 염기가 1대1대1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앞에서도 그림 나왔지만은 여기 인산 P로 표시되어 있죠. 영어로 포스페이트이기 때문에 P로 표시합니다. 인산, 당. 여기서는 5탄당이죠. 아까 얘기했던 6탄당은 주로 이제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5탄당은 이렇게 핵산을 구성하는 데 쓰입니다. 거기 염기가 되어 있죠. 염기는 뭐 이렇게 퓨린 계열과 피리미딘 계열로 나뉘는데 요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 유라실 요거는 다 아시죠? 그렇죠? DNA에는 유라실 빼고 아데닌, 구아닌, 티아민, 사이토신. 그렇죠? 이렇게 네 가지 염기가 사용되고요. 요 RNA에는 요 티민 빼고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 이렇게 네 가지가 사용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요렇게 퓨린은요. 아데닌과 구아닌을 퓨린이라 그래요. 아데닌과 구아닌 퓨린이라 그러고 피리미딘은 여기 티아민, 사이토신, 유라실을 피리미딘이라 그래요. 뭔 차이냐? 퓨린계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 고리가 두 개잖아요. 그렇죠? 이 아까 고리 그 스테로이드 할 때 고리 말씀드렸죠? 얘는 두 개의 고리를 가지고 있고 얘는 하나의 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두 개의 고리를 가지고 있어 어떠냐? 긴 애들입니다. 긴 애들이 우리가 퓨린이고요. 피린은 짧은 애들이 피린이에요. 피리미딘이에요. 피리미딘. 피레미 같잖아요. 피레미 짧으니까 작으니까 피레미.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당 같은 경우는 염기는 이렇게 네 가지씩 DNA, RNA에서 네 가지씩 총 5가지죠. 당은
디옥시리보스와 리보스가 있는데 디옥시리보스는 DNA를 구성하죠. 그래서 여기 DNA D가 디옥시리보 헥산, 그렇죠? 어, RNA는 R이 리보 헥산이죠. 리보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자, 리보스가 오탄당이고요. 리보스에서 산소 하나 빠진 거, 이쪽에 산소가 하나 빠졌죠. 산소 하나 빠진 게 디옥시리보스입니다. 그래서 산소가 하나 빠졌기 때문에 디옥시, 리보스에서 산소가 하나 빠졌다. 그래서 디옥시리보스라고 하는 거죠. 자,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RNA는 유전 정보를 전달한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 그 세포 내에서 단백질 합성되는 과정, 요것만 알아도 뭐 이 외울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당연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 알아봤는데요. 여기 한번 이 순서들을 통해서 물질을 구분하는 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단백질, 셀로스, 인지질, DNA. 동물 세포에 있는가? 동물 세포 없는 거는 여기서 셀로스밖에 없죠? C는 셀로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DNA가 되겠죠? 그렇죠? DNA가 되겠고. 이제 단백질하고 인지질이죠. 단백질, 인지질, 인지질은 뭐가 아니오. 여기도 단백질이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주요 한 게 뭐겠어요? 가에 해당하는 거는 그렇죠. 뭐 펩타이드 결합이 존재하는 거. 단백질 얘니까 단백질에 해당하는 단백질만 해당하고 인지질에 해당 안 되는 질문을 하면 되겠죠. 뭐 단백질 뭐 펩타이드 결합으로 돼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항체의 주성분인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요거 열심히 공부하시고 여러분들 이제 아무래도 조만간 얼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